최상위 금융 기업들, 가령 제인스트리트 같은 곳은 정말 인공지능으로만, 그것도 딥러닝으로만 모든 거래를 처리할까요?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오늘 살펴볼 이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 그 내부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제인 스트리트의 머신러닝, 컴퓨터 경매부터 딥러닝까지입니다. 꽤 복잡해 보이는 금융이나 엔지니어링 개념들이 등장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하나하나 쉽게 쪼개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흐름입니다. 주식시장을 식료품점에 비유해서 알아보고 실시간 컴퓨터 자원 경매 메커니즘, 엑셀을 쓰던 과거부터 딥러닝을 쓰는 현재, 그리고 체계적 거래와 머신러닝의 관계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도 덧붙일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 주식시장의 식료품점 이야기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죠. 본격적인 기술 얘기에 앞서 가장 뼈대가 되는 시장 조성, 즉 마켓 메이킹이 뭔지 확실히 잡고 가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 가격을 끊임없이 제시해 시장이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이 개념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오늘 내용 전체가 훨씬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식료품점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과 하나 사려고 사과 농장까지 가고 우유 하나 사려고 젖소 농장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개별 주식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거래하는 건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식료품점은 우리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합리적인 가격표를 붙여서 재고를 싹 준비해 두잖아요. 제인스트리트가 ETF 등을 통해 시장에 편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이 동네 식료품점과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직관적인 비유죠? 자, 그럼 이제 금융을 넘어 두 번째 주제인 실시간 컴퓨터 자원 경매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회사의 아주 독특하고 어찌 보면 꽤 혼란스러워 보이는 내부 엔지니어링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기업의 꽉 막힌 관료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연구자가 글로벌 클러스터에 컴퓨팅 작업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엔 복잡한 승인 절차 같은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작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입찰가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이 희소한 자원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에 즉각 배분해버립니다. 재밌는 건 어떤 연구자가 실수로 다른 모든 작업에 입찰가를 덮어 써버리는 대형 사고를 친 적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은 이런 통제되지 않은 혼돈을 오히려 조직의 민첩성으로 기꺼이 포용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이어서 세 번째, 엑셀 시대부터 딥러닝까지 이들의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참가자 중 크레이그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2005년 무렵엔 어땠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엔 그냥 기본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거래 시스템을 수동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0년쯤 되어서야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기고 초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선형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했죠. 당시엔 그것만으로도 와, 우리 진짜 최첨단이다 하면서 엄청 우쭐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고도화된 머신러닝, 신경망, 그리고 GPT 같은 기술들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엄청난 퀀텀 점프를 이뤄낸 거죠. 네 번째 섹션, 현재 이들의 체계적 거래와 머신러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짚어보죠. 여기서 아주 묵직한 발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머신러닝 관련 노력은 우리가 가진 체계적 거래를 이끄는 가장 큰 단일 원동력입니다. 정말 엄청난 의미를 지닌 말이죠.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은 원본 자료를 보면 이 말을 대체 누가 했는지 화자 전환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특정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름을 확정할 수 없는 제인스트리트 참가자의 내부 평가 정도로 정확히 인용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섣부른 환상은 금물입니다. 방금 그 인용문이 회사의 모든 거래가 오로지 딥러닝으로만 돌아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머신러닝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구체적인 금융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만의 독창적이고 비밀스러운 거래 전략이나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대체 GPU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도 원본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머신러닝의 역할이 절대적인 건 맞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개 영역 역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참가자 소개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자료의 원본에는 진행자인 그랜트 샌더슨을 비롯해 제인 스트리트 측 참가자인 니티아, 인형, 크레이그, 알록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한 말인지 불확실한 발언은 특정인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티아, 알록, 크레이그의 화려한 커리어 경로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취업이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 생성된 영문 자막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이름이나 전문 기술 용어, 화자가 바뀌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해설은 그 어떤 형태의 재무적, 투자적 조언도 아니라는 점 아주 명확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이 복잡 다단한 시장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인간의 직관과 인공지능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깊은 탐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